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원가 회계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원가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제7강 원가의 집계와 산출. 특히 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원가를 먼저 집계를 해야 되겠죠. 원가를 집계하는 그 과정.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주의 깊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가의 집계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제조원가, 특히 제조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직접 재료를 사용 소비한 경우, 직접 재료 원가,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다. 직접 노무 인력의 그 경제적 자원, 직접 노무 인력의 노동력이라는 경제적 자원을 사용 소비하였을 경우 그때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다. 지금 제조 원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적 자원을 사용 소비했을 경우 그때는 우리가 제조 간접 원가다.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게 이제 직접 재료와 직접 노무 인력의 그 노동력 그리고 기타의 자원, 그 자원의 사용 소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조 원가가 나타난다 하는 거 우리가 이미 배웠고, 그 중에서 직접 재료를 사용 소비함으로써 직접 재료 원가가 3,000원이었다. 즉 직접 재료를 3,000원만큼 사용 소비했다 이 말이고, 직접 노무 원가가 2,000원, 그리고 제조 간접 원가가 5,000원이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럴 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 제조 원가들을 모두 합산하면 그게 바로 A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 원가가 된다. A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 원가가 된다. 그것이 얼마다? 그것이 바로 10,000원이었다. 이 과정이 바로 원가의 집계의 과정입니다. 원가의 집계의 과정.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줬지만 실제로는 이 원가의 집계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자원을 사용 소비했다고 해서 완성된 제품이 바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을 사용 소비하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제조 공정에서 발생합니다.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 제조 공정에 바로 이 자원들이 사용 소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조 공정을 시작해서 제조 공정이 잘 끝나야만 비로소 제품이라는 제품 또는 완성품이 나오게 됩니다. 제조 공정을 완성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제품이나 또는 공정을 완성한 완성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품 또는 완성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제공품 이렇게 부릅니다. 제공품. 결국은 뭐냐? 자원을 사용 소비하는 동안은 제공품의 상태로 있는 것이고 그 제조 공정이 모두 완료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완성품 또는 제품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과정에 있다. 이것이 바로 원가의 집계 과정인데, 좀 더 우리가 이건 아주 간단하게 본 것이고, 좀 더 우리가 두 번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조 공정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가 제조 공정의 이제 시작점이고, 여기가 제조 공정의 종료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 제조 공정은 이제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한 제조 공정이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원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재료는
우리 회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이미 다른 회사가 만들어 생산해 놓고 있는 그 원재료를 우리가 매입해 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원재료는 매입해 온다. 원재료까지 우리 회사가 생산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원재료는 사온다. 자, 원재료를 매입해 오는데 얼마만큼을 매입해 왔냐? 자, 4,000원만큼을 매입해 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원재료를 매입을 했으면 당연히 창고에다 일단은 보관을 하고 있겠죠. 창고에 원재료 4,000원어치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4,000원의 원재료를 하고 나서 실제 제조 공정에 투입한 원재료는 4,000원이 아니고 3,000원입니다. 원재료를 제조 공정에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재료를 사용 또는 소비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원재료 4,000원 중에서 제조 공정상에서 원재료를 사용 소비한 것은 4,000원이 아니고 3,000원이었다 이겁니다. 자, 원재료를 3,000원만큼 사용 소비했다. 자, 그러면 그 원가가 바로 뭡니까? 그 원가가 자, 직접 재료 원가예요. 직접 재료 원가. 재료 원가. 자, 그런데 지금 이 창고에 4,000원만큼의 원재료가 있었는데 3,000원만큼을 공정에 투입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 창고에는 얼마만큼이 남아있겠다? 원재료는 1,000원이 남아있겠죠. 자, 일단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초 재고는 다 0이라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듣습니다. 자, 모든 기초 재고는 0이다. 자, 기초 재고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 뭐 아까 설명했던 제공품, 다음에 제품과 같은 모든 기초 재고는 다 0이다. 기초 재고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는 거예요. 자, 기초 원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원재료를 4,000원만큼 매입했는데 3,000원어치를 공정에 투입했으니까 당연히 창고에는 1,000원밖에 안 남아 있겠죠. 자, 그러면 미소비된 원재료 1,000원만큼은 차기로 이월이 되어서 차기에 제품 생산하는데 소비될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은 아직 원재료 중에 미소비된 분은 차기 이월돼서 차기에 소비될 것이다. 자, 이 원재료 3,000원만큼이 이제 제조 공정에 투입이 됩니다. 자, 이만큼이 직접 재료 원가예요. 자, 그런데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원재료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재료를 제품으로 가공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제품으로 가공을 하는 동안에 원가가 발생할 겁니다. 즉 자원을 사용 소비하게 되니까 당연히 원가가 발생할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가공 원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원가의 분류하면서 배웠는데 가공 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전환 원가라고도 했습니다. 전환 원가. 자, 기억나시죠? 전환 원가라고도 했다. 같은 말이었다. 자, 그리고 이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뭐를 합친 거였다? 직접 노무 원가하고 제조 간접 원가를 우리가 합쳐서 같이 모아서 우리가 가공 원가라고 했다. 왜냐? 자, 직접 노무 원가나 제조 간접 원가라고 하는 것은 원재료를 가지고 제품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자원을 사용 소비하게 되니까 이걸 합쳐서 우리가 가공 원가 또는 전환 원가라고 불렀다. 자, 그 부분은 우리가 그 원가의 분류에서 이미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즉 가공 원가를 합쳐서 7,000원만큼의 가공 원가가 발생했다. 즉 가공하는 과정에서 7,000원만큼의 자원을 사용 소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원재료를 소비함으로써 직접 재료 원가가 얼마? 3,000원 발생했죠. 3,000원 들어갔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관제 원가 합쳐서 7,000원 들어갔죠. 그럼 모두 이 제조 공정에 지금 원가가 제조 원가가 얼마 들어갔죠? 10,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10,000원이라는 제조 원가, 10,000원이라는 제조 원가는 어디에 집계되는 것이냐? 자, 우리가 개정 과목상으로는 자, 제공품이라는 개정 과목에 집계를 하는 거예요. 제공품이라는 개정 과목에 집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 제공품에 얼마가 집계된다? 직접 재료원가, 자, DM, 직접 재료원가 3,000원. 자, 그리고 가공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 직접 노무원가하고 자, 제조 관제원가를 합쳐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7,000원 해서 자, 모두 10,000원만큼의 제조 원가가 일단 제공품에 집계가 되는 거예요. 제공품에. 자, 그럼 제공품에 이제 10,000원이 집계되는 겁니다. 제공품 계정에 10,000원이라는 제조 원가가 집계된다. 자, 그리고 이 제공품이라는 개정 과목은 여러분들 이 제조 공정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제조 공정을 개정 과목으로 표시한 것이 제공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에서 자원을 사용 소비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조 원가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은 제공품 계정에 집계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 제조 공정을 시작해서 원자료가 투입되고 가공이 되어서 쭉 제조 공정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자, 진행을 하는데 이 제조 공정을 다 끝나게 되면, 종료하게 되면, 마치게 되면 그걸 우리가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완성했다. 자, 이렇게 자, 완성이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뭐가 되는 것이다? 완성품 또는 제품이 되는 것이다. 완성품 또는 제품이 되는 것이다. 제품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자, 완성된 제품이 원가가 7,000원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조 공정에 원가가 투입되었다. 즉 자원을 사용 소비했다고 해서 모두 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 중에서는 자, 7,000원만큼은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럼 나머지 3,000원은 어떻다? 3,000원어치는 아직 제품으로 완성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즉 미완성되었다. 이 말이죠. 완성되면 이제 더 이상 제공품이 아니고 이제 뭐로 바뀐다? 제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제공품이 아니다. 제품이다. 그런데 미완성된 것은 여전히 제공품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공품의 상태로 3,000원만큼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자, 회계 기말 현재까지 완성되지 않아서 여전히 제공품으로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로 이제 기말 제공품 이렇게 불러요. 기말 제공품. 자, 기말 제공품으로 남아있는 건 3,000원, 제품으로 완성된 것은 7,000원. 자, 그런데 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판매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매 가능 상태가 되었다. 그럼 이 제품은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 제공품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걸로 끝 이게 아니고, 자, 이 기말 제공품은 차기로 이월됩니다. 차기로 이월되어서 아직 좀 더 작업이 더 남아 있으니까 차기로 이월되어서 나머지 남은 작업들을 더 해야 되겠죠. 즉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을 아직 다 마치지 못한 거예요. 공정이 한 이 정도밖에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은 작업을 이미 했는데 아직 이만큼의 작업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죠? 자, 이만큼은 언제 작업하는 것이다? 차기로 이월되어서 차기에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기에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차기에 계속 작업을 해서 추가 작업을 해서 차기에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제품은 판매 가능한 상태가 이미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판매 가능하다고 해서 모두 판매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 중에 일부가 판매됩니다. 판매되는데, 자, 판매가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원가의 분류, 정의, 그때 우리가 소멸 원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부했습니다. 자, 제품 중에서 제품이라는 우리가 재고 자산입니다. 재고 자산이 되는데, 자산인데 이 중에서 판매가 되면 이제 우리 창고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게 바로 소멸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소멸분, 판매분만큼은 매출 원가가 된다. 자, 그 매출 원가가 5,000원이라고 할 때 이 5,000원만큼은 판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직 판매되지 않은 미판매분은 창고에 아직 제품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미판매분 얼마? 2,000원만큼은 제품의 상태로 아직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럼 이 제품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번 회계 기간에 판매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걸로 끝, 이게 아니고 이것은 차기로 이월이 되어서 차기에 판매가 되는 것이다. 차기에 판매된다. 그래서 차기에 판매되면 차기의 매출 원가가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아까 설명했듯이 자, 이 제품이라든지 제공품이라든지 원재료라든지 모두 자, 기초 재고는 기초 재고, 즉 기초 원재료, 기초 제공품, 기초 제품 모두 다 0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설명을 한 겁니다. 0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원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특히 제조 원가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부분을 T 계정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자, 우리가 좀 전에 설명할 때는 기초 제공품 또는 기초 제품, 기초 원재료 모두 다 0이라고 가정하고 좀 간단하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기초 재고까지 이제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원재료 계정 과목인데, 자, 창고에 아직 제조 공정에 투입이 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그 원재료가 100원만큼이 지금 2월대에서 넘어왔어요. 가지고 있어요. 창고에. 자, 그 다음에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직 제품으로 완성되지 않은 것, 그죠? 아직 제품으로 완성되지 않아서 차기로 2월 시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차기로 2월이 되면, 그럼 이제 해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전기에는 기말 제공품이었지만 차기로 이제 해가 바뀌면, 기간이 바뀌면 기초 제공품이 되겠죠. 전기의 기말 제공품이 회계 기간이 바뀌면 기초 제공품이 된다. 아직 제품으로 완성되지 않은 기초 제공품이 500원만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판매가 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지금 500원만큼이 창고에 아직 보관하고 있다. 즉, 이 500원만큼은 판매가 되지 않고 2월 된 거. 자, 이 제공품, 기초 제공품 500원만큼은 제조 공정은 완성이 되지 않고 2월 된 거. 자, 기초 원재료 100원만큼은 제조 공정에 투입되지 않고, 즉 사용 소비되지 않고 2월 된 거. 자, 그게 100원, 500원만큼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원재료를 900원만큼을 매입을 했습니다. 왜 매입을 하나? 전기로부터 2월 받은 원재료 100원만 가지고는 모자라잖아요. 그죠? 단기에도 계속해서 생산 제조를 해야 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로 또 매입을 해야 되죠. 매입을 900원어치 매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창고에는 이제 원재료가 얼마만큼 쌓여 있게 돼요? 1,000원만큼 쌓여 있게 돼요. 자, 그 중에서 1,000원만큼 원재료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제조 공정에 원재료를 투입, 즉 사용 소비하게 되는데 얼마만큼을 사용 소비했냐? 700원만큼을 사용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700원만큼을. 즉 이 700원만큼은 사용 소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은 결국은 제조 공정에 투입하게 되는 것이다. 즉 그러면 원재료를 사용 소비한 거니까 무슨 원가가 되는 거다? 즉 직접 재료 원가가 되는 것이다. 직접 재료 원가가 되는 것이다. 그럼 직접 재료 원가가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700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700원만큼의 직접 재료 원가, 제조 공정에 투입됐잖아요. 제조 공정에 투입됐다. 그러면 그 말은 제조 공정이란 말은 개정 과목으로는 뭐다? 제공품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직접 재료 원가가 제공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들어갑니다. 자, 이걸 굳이 우리가 분개를 하자면 자, 차변에 자, 제공품 700원, 대변에 원재료 700원. 자, 이렇게 분개가 되고 이 분개가 이렇게 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직접 재료 원가에 대한 분개예요. 자, 원가 회계에서는 당연히 이 분개도 나오는데 많은 책에 보면 이 분개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자, 이 분개는 되도록이면 설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원가의 흐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재료 원가가 700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공품에 이렇게 차변에 들어갔어요. 즉 제공품이 증가한 거죠. 증가한 거다. 원가가 들어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창고에는 원재료가 300원만큼이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300원만큼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노무 원가입니다. 원재료 말고, 자, 직접 노무 원가. 사람의 그 노동력을 제공받았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합당한,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겠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죠? 자, 물론, 명목으로는, 자, 뭐, 급여, 명목상으로는 급여의 명목, 또는 뭐, 임금, 또는 뭐 수당, 상여 등등 해서 다양한 명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다양한 명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이 명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러한 명목으로 이게 누구에 대해서 발생한 거냐? 직접 노무 인력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다. 급여, 임금, 수당, 상여 등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다 직접 노무 원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직접 노무 원가가 자, 500원이 현금으로 다 지불되었다. 자, 일단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미지급된 건 없다라고 가정합니다. 미지급된 건 없고 모두 다 현금으로 다 지급되었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직접 노무 원가, 즉 사람의 노동력이라는 자원이 어디에 투입된 것이냐? 제조 공정에 투입된 거죠. 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조 공정에 투입된 것이다. 제조 공정이라고 하면 그것은 개정 과목으로는 뭐다? 즉 제공품이다 이겁니다. 결국은 이 원가는 제조 공정에 투입이 된 거예요. 제공품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자, 직접 노무 원가에 대변 500원, 제공품의 차변 500원 이렇게 오게 됩니다. 직접 노무 원가. 이렇게 제공품에 집계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분개를 하게 되면 제공품 차변, 제공품 500원, 대변에는 직접 노무 원가 500원. 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개가 되고 이 분개가 이렇게 전기가 되는 겁니다. 전개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제공품 제조 공정에 투입이 됐으니까 제공품 계정 차변에 이렇게 오는 건 알겠는데 직접 노무 원가 대변이라고 한 대변에 오는 것을 잘 이해를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자, 가끔 있는데, 자, 이것은 여러분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장부를 마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접 노무 원가라는 장부를 마감한다 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 차변에 500원이 있으니까 마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잔액을 0으로 만들어야죠. 잔액을 0으로 만들려면 당연히 차변에 500원이 있으니까 대변에 500원을 기입을 해야 잔액이 0이 되죠. 직접 노무 원가 대변에 500원을 기입을 했으니까 어디에 차변에 기입한다? 제공품의 차변에 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노무 원가라는 계정 과목은 일단 마감을 하게 되는 거고, 그 금액이 고스란히 어디에 집계가 되는 거다? 제공품에서 집계가 되는 겁니다. 집계되는 거. 자, 이 과정은 여러분들, 이 과정은 그 회계 원리 배울 때 우리가 수익 계정하고 그다음에 비용 계정 과목 마감하는 거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죠? 수익 계정 과목은 주로 수익 계정 과목은 대변에 잔액이 있죠. 만약에 여기에 대변에 100원이 잔액이 있다. 비용 계정 과목은 차변에 잔액이 있죠. 그럼 여기에 차변에 50원이라는 잔액이 있다. 그럼 이걸 마감할 때 어떻게 해요? 자, 비용의 경우에는 대변에 50원 쓰고 이걸 마감하잖아요. 그죠? 대신 이걸 어디에 집계합니까? 집합 손익 계정에 차변에 50원 이렇게 집계를 하잖아요. 비용, 대변, 집합 손익, 차변 하면서 비용 계정 과목은 마감을 시켜버리고 이게 고스란히 어디에 집계돼요? 집합 손익에 마감, 집합 손익 차변에 집계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수익과 비용을 집계하기 위해서 집합 손익 계정 과목을 쓰는 것이고, 이거는 제조 원가를 집계하는 거기 때문에 집합 손익 계정 과목이 아니고 제공품이라는 계정 과목에서 이게 이제 집계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제조 간접원가, 자, 차변에, 자, 400원. 제조 간접원가는 워낙 다양한, 자원들이 사용 소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현금으로 뭐, 지출되는 것도 있고, 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죠. 그죠?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꼭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데, 자, 일단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하기 위해서 자, 모두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가정을 좀 하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조 간접원가도 모두 다 현금으로 다 미지급 없이 다 지불되었다. 자, 그럼 이 제조 간접원가도 역시 어떤 이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제조 공정에 투입이 된 원가입니다. 제조 공정에서 자원이 사용 소비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집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역시 제공품에 집계가 되어야 하겠죠. 제조 공정에 투입된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똑같이 자, 여기 400원만큼 대변에 기입을 하고, 그래서 제조 간접원가는 0으로 만들고, 대신 어디에 차변? 제공품에 차변 기입을 한다. 제조 간접원가 400원 이렇게 기입을 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직접 재료 원가 700원, 직접 노무 원가 500원, 제조 간접 원가 400원. 자, 이 원가들이 다 어디에 지금 집계가 됐어요? 제공품 계정에서 다 집계가 되었죠. 제공품 계정에서 다 집계가 되었다. 집계 어디에? 제공품 계정 차변에 다 집계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직접 재료 원가 700원부터 500원, 400원 제조 간접 원가까지, 자, 이것은 언제 자원이 사용 소비된 것이다? 전기가 아니고 단기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사용 소비한 것, 단기에 자원을 사용 소비한 것이 직접 재료는 700원이고 직접 노무는 500원이고 제조 간접 원가가 400원이다 이겁니다. 이 원가들은 모두 단기에 자원을 사용 소비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기초 제공품의 500원은 언제 자원을 사용 소비해서 원가가 500원이 된 것이냐?
자, 이 기초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로 말하면 기말 제공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원을 사용 소비하게 된 것은 전기에 자원을 사용 소비한 겁니다. 전기에 500원만큼을 사용 소비했는데 그런데 제품으로 완성이 안 되고 제공품인 상태로 그대로 이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5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을 사용 소비했는데 단기가 아니고 전기에 사용 소비한 것이다. 즉 전기에 발생한 원가예요. 500원은 전기에 발생한 원가고 단기에 발생한 원가가 아니다. 이거는 단기에 발생한 원가는 얼마? 지금 700, 500, 400 해서 합하면 1,600원이죠. 1,600원은 단기에 제조 원가로서 자원을 사용 소비한 것이고 이 500원은 전기에 자원을 사용 소비하게 된 것이다. 이거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전기에 500원, 단기에 1,600원 하면 모두 지금 얼마 자원을 사용 소비했습니까? 2,100원만큼의 자원을 사용 소비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자원을 사용 소비했다고 해서 모두 제품으로 다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2,100원 중에서 제품으로 완성이 된 것은 1,500원만큼이 제품으로 완성이 되었다 이겁니다. 제품이 되었다 이 말은 이건 더 이상 제공품이 아니다 라는 말하고 같아요. 제공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공품 계정 대변인 겁니다. 제공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공품이 아니고 뭐다? 제품이다.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계정 차변에 기록이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분개를 하면 자, 차변에 제품 1,500원, 대변에 제공품 1,500원. 자, 이렇게 분개되는 것이고, 자, 이게 그대로 이렇게 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이 되어버린 것이 1,500원이면 아직 제품이 되지 않은 것은 얼마 남아있어요? 600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기말에 제공품으로 600원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고, 자, 이 기말 제공품은 차기로 이월되죠. 그럼 차기에는 이게 이제 뭐가 됩니까? 기초 제공품이 되는 겁니다. 기초 제공품이 되는 것이고, 그럼 이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언제 작업을 더 해야 돼요? 차기에 작업을 추가적으로 더 해서 차기의 제품이 될 거예요. 차기의 제품이 된다. 기말 제공품은. 자, 이제 제품이 1,500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건 이 1,500원은 언제 완성이 된 거예요? 단기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단기에 제품으로 완성이 되었죠. 단기에 제품으로 완성이 되었죠. 자, 그런데 창고에는 이미 전기에 완성을 했는데 판매되지 않은 게 500원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창고에 500원만큼의 제품이 남아 있는데 1,500원만큼이 제품이 또 들어온 거예요. 창고에. 그럼 창고에 제품이 얼마 있게 돼요? 2,000원만큼 있게 되죠.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2,000원만큼 있게 됩니다. 근데 이 2,000원 중에서 판매가 된 것은 얼마만 판매됐다? 1,000원만큼이 판매가 된 거예요. 1,000원만큼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판매가 되면 그게 뭐가 된다? 자, 매출 원가가 된다. 그래서 매출 원가 차변에 제품 1,000원. 즉, 판매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내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계정 대변이고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매출 원가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 계정 차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분개를 하면 차변에 매출 원가 1,000원, 대변에 제품 1,000원. 자,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분개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전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고에는 이제 판매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제품이 1,000원 남아있게 되고, 이것은 차기로 2월이 되고 차기에 판매가 되겠죠. 차기에. 자, 이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원가가 처음에 직접 재료 원가, 재료를 매입을 하면서부터 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발생한 직접 재료, 직접 노무, 제조 간접 원가를 어디에 집계했다? 제공품에 집계를 했고, 자, 그런데 여기에는 단기에 집계된 이 제조 원가도 있지만 전기로부터 이월된 기초 제공품의 원가도 있더라. 자, 이걸 합해서 당연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것은 제품이 되고, 자, 그리고 판매되지 않고 있는 기초 제품을 합해서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판매를 하게 되고, 판매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되고. 그죠?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개정 과목, 그리고 이 원가의 흐름,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이걸 거의 사진을 찍어 놓듯이 머리에 사진처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원가, 아까 설명했는데, 700원, 500원, 400원은 언제 자원을 사용 소비한 것이다? 단기에 소비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단기의 총제조원가, 단기 총제조원가다, 이렇게 불러요. 단기 총제조원가. 자, 제조원가인데 단기에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모두 합친 거기 때문에 단기 총 제조 원가,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1,600원이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1,500원. 자, 여기 1,500원이고 여기도 1,500원. 이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는 뭡니까? 단기에 제품으로 완성된 거죠. 단기에 제품으로 완성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불러요. 단기에 제품으로 완성된 그 제조 원가. 얼마다? 1,500원이다. 자, 여기 1,500원, 여기 1,500원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이 문제에서는 여기서는 1,500원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던 그 T 계정을 생각하시고, 자, 기초 제공품이 지금 얼마 있었냐? 기초 제공품이 아까 500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500원이. 그죠? 근데 이거는 언제 작업한 거예요? 전기에 작업한 거예요. 단기에 작업한 게 아니에요. 색깔이 지금 이렇게 좀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작업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아직 완성이 안 되었으니까 이만큼은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추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추가 작업을 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직 이 추가 작업은 언제 한다? 이 추가 작업은 바로 단기에 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500원만큼은 전기에 작업이 되었고, 500원만큼은 전기에 작업이 되었고, 단기에 이 추가 작업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성이 되어서 뭐가 된다?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기초 제공품은 언제 만들기 시작했냐? 전기에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이고, 단기에도 어쨌든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단기에 착수를 단기에 해서 단기에 완성까지 된 것이 이만큼 있다 이거예요. 그럼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까지, 제품으로 완성까지 했기 때문에 그럼 이 착수해서 제품으로 완성할 때까지 원가가 들어갔겠죠. 여기에는 이만큼의 원가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원가는 언제 들어갔을까요? 단기에 착수해서 단기에 완성했으니까 원가도 단기에 들어갔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기에 착수를 하긴 했는데
다 완성이 안 된 기말 제공품의 형태로 남아있는 게 이만큼 있다 이겁니다. 아직 이제 이만큼 작업을 더 해야 제품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자, 이만큼은 아직 작업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 작업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말에 제공품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제품이 안 되고. 자, 이것도 역시 착수는 단기에 한 겁니다. 그런데 단기에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럼 이만큼 작업을 할 동안에 원가가 또 이만큼 들어갔겠죠. 그럼 이 원가는 또 언제 들어갔을까? 단기에 원가가 들어갔어요. 단기에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단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500원만큼의 원가는 전기에 들어간 원가. 그다음에 기초 제공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추가로 작업하면서 들어가는 원가는 단기에 들어가는 원가.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까지 한 것은 당연히 단기에 원가가 들어간 것이고, 단기에 착수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은, 완성은 안 되었지만 여기까지 작업을 할 동안에 당연히 원가가 들어갔다. 이게 또 역시 단기에 들어가는 원가다 이 말이에요. 단기에 들어간 원가가 총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단기에 원가가 들어간 게 있죠. 자, 이거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진한 색깔은 기초 제공품 원가인데, 자, 이것은 전기에 투입된 원가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얼마나 면 이게 지금 500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좀 푸른 색깔로 표시된 것은 단기에 작업하면서 원가가 들어간 거예요. 단기에 작업하면서 원가가 들어간 거. 자, 이 푸른 색깔로 표시된 것이 바로 단기에 작업하면서 원가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단기 총 제조 원가를 표시한 겁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여기 동그라미 2번, 여기 동그라미 3번, 여기 동그라미 4번인데, 동그라미 4번이 바로 기말 제공품이잖아요. 그죠? 이 기말 제공품은 지금 앞에 보면 기말 제공품이 600원이었어요. 6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2번, 3번, 4번을 합친 것이 바로 단기 총 제조 원가인데, 자, 이게 앞에서 얼마 나왔습니까? 앞에서 1,600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1,600원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게 2, 3, 4번을 합친 것이 합계가 1,600원인데 4번, 즉 기말 제공품이 600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2번하고 3번을 합친 것은 얼마가 돼요? 1,000원이 되겠죠. 2번하고 3번을 합친 것은 1,000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완성이 된 것은 어떤 겁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기에 착수는 했으나 기말에 제공품으로 남아있다, 이 말은 이것은 완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럼 결국 뭐가 되지 않았다? 즉 제품이 되지 않은 겁니다. 제품이 되지 않은 거예요. 제품으로 완성이 된 것은, 자, 기초 제공품을 추가로 작업해서 완성이 된 거, 이거하고 단기에 착수해서 완성을 한 거, 요 두 가지가 단기에 완성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걸 표시하면 이 박스로 표시됩니다. 자, 이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2번하고 3번에다가 뭐까지 포함한 거? 1번까지 포함한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그죠? 자, 그런데 2번하고 3번은 이거는 언제 투입된 원가예요? 단기에 투입된 원가였고, 자, 1번의 원가는 이거는 전기에 투입된 원가예요. 전기에 투입된 원가예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는 단기 원가뿐만 아니고 전기의 원가까지 포함이 되게 됩니다. 제품으로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제품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의미지, 원가가 전기에 들어갔냐 단기에 들어갔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에 제품으로 완성이 되었다. 그 원가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였습니까? 1,500원이었죠. 아까 2번하고 3번의 합계가 1,000원이었죠. 그리고
1번 500원까지 합해서 1,5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흐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흐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자,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은 아직 작업이 더 남았죠. 자, 이 작업은 언제 한다? 자, 다음 기회 차기로 넘겨서 차기로 이월되어서 차기의 작업을 추가로 더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제조 원가 명세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조 원가 명세서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과목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금액이 나오는데 자, 과목은 자, 제조 원가 과목이 나오겠죠. 자, 직접 재료 원가. 자, 직접 재료 원가는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 원재료 계정 과목을 생각하시면 돼요. 원재료 계정 과목. 원재료 이 계정 과목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초 원재료가 있었고, 그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원재료 차변에, 그다음에 기말 원재료. 자, 그러면 이제 이것만큼이 뭐가 됩니까? 바로 직접 재료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자, 직접 재료 원가는 기초 재료 재고 100원, 그다음에 단기 재료 매입 900원, 그다음에 기말 재료 재고가 얼마 남아 있으냐? 300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에 사용 소비한 재료 직접 재료 원가는 700원이더라. 자, 이것은 자, 말했듯이 원재료 계정 과목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직접 노무 원가는 임금, 상여, 수당 등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나타날 수 있죠. 자, 직접 노무 원가는 지금 500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조 관제 원가는 제조 관제 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항목들이 또 있을 겁니다. 감가상각비도 있고 임차료도 있고 등등 해서 제조 관제 원가에 많은 또 항목들이 있을 텐데 그걸 다 합쳐서 이제 제조 관제 원가가 되는 거죠. 그게 4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700원 직접 재료 원가, 500원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관제 원가 400원 이게 합쳐져서 이게 뭐였습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였죠. 자, 1,600원 이렇게 표시됩니다. 자, 이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다 어디에 표시됩니까? 제공품 계정 차변에 표시가 되죠. 제공품 계정 차변에 제공품 계정 보면 자, 기초 제공품이 있었고 여기에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바로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이게 1,600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초 제공품까지 여기에 더해지면 제공품이 500원이었죠. 이게 합계가 얼마였냐면 2,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차변의 합계가 아까 2,100원이었죠. 그리고 기말 제공품을 자, 기말 제공품이 아까 600원이었는데 기말 제공품 600원을 차감하고 나면 자, 이 부분이 남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였습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얼마였습니까? 1,500원이었죠. 자,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제조 원가 명세서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제조 원가 명세서는 결국은 어떤 계정 과목을 요약을 해 놓은 것이다? 제공품 계정 과목을 요약을 해 놓은 것이다. 제조 원가 명세서 전체는 제공품 계정 과목을 요약을 해 놓은 것이고 그 중에서 이 직접 재료 원가 부분은 원재료 계정 과목을 요약을 해 놓은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조원가 명세에서는 앞에 나온 것처럼 제조원가를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제조원가 배울 때 배운 것처럼 재료원가, 노무원가, 경비원가 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합계는 어떻게 돼야 된다?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로 분류한 거하고 재료원가, 노무원가, 경비원가로 분류한 거하고 합계는 같아야 된다. 자, 그거는 우리가 원가의 분류를 하면서 이미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재료원가는
똑같이 앞에처럼 기초 재료 재고, 단기 재료 매입, 그다음에 기말 재료 재고 똑같이 표시되겠죠. 자, 이 재료 원가 안에는 자, 직접 재료와 간접 재료 원가가 있고, 이 노무 원가 안에는 직접 노무 원가와 간접 노무 원가가 있고, 이 경비 원가 안에도 직접 경비 원가와 간접 경비 원가가 있었죠. 자, 앞에 나온 제조 원가 명세서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나머지 다 합해서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표시를 한 제조 원가 명세서였고, 지금 이 제조 원가 명세서는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경비 원가 이렇게 분류를 한 제조 원가 명세서예요. 자, 어쨌든 그 합계는 단기 총 제조 원가 1,600원 합계는 같아야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이 합계 단기 총 제조 원가 합계는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초 제공품 500원, 합계는 2,100원,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은 600원,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1,500원. 자, 이 부분은 앞에 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조 원가를 어떻게 분류를 해서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작성을 하느냐. 자, 그 부분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시험에서 나올 제조 원가 명세서가 나올 때는 재료, 노무, 경비 원가 이렇게 분류해서 나오기도 하고, 앞에 나온 것처럼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그렇게 분류해서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두 가지 다 여러분들은 다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조 원가 명세서의 특징을 보면, 자, 원가의 집계와 산출의 과정을 보여주는 명세서이다. 자, 부속 명세서이다. 부속되어 있다. 어디에 부속되어 있냐? 재무제표에 부속되어 있다. 자, 그래서 재무제표에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가 하나의 독립된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그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거기에다가 주석까지. 자, 그게 이제 재무제표고, 그 재무제표는 요약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요약되어 있는 그 재무제표의 항목들 중에서 제조원가와 관련해서 제조원가가 이렇게 나왔다, 산출이 되었다 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작성해서 보여주는 재무제표에 부속된 명세서, 제조원가와 관련된 명세서이다. 자, 이 제조원가 명세서는 독립된 재무제표는 아닙니다. 재무제표는 아니에요. 부속되어 있는 명세서에 해당한다. 이겁니다. 네, 그다음에 연습 문제를 보면, 자,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서 자, 단기 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리고 매출 원가를 구하시오. 자, 이 문제는 전산 세무 1급 78회를 조금 변형시킨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 회계 기간 중에 직접 재료 구입액 30만 원, 직접 노무 원가는 18만 원, 제조 간접 원가는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고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해서 원재료 재고는 기초 10만 원, 기말 12만 원, 제공품은 12만 원, 15만 원, 제품은 기초에 10만 원, 기말에 25만 원. 자, 이렇게 재고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리고 매출 원가까지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간단하게 T 계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원재료,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그다음에 제공품 계정 과목, 제품, 그다음에 매출 원가까지. 자, 이렇게 5개의 계정 과목으로 6개군요. 6개의 계정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앞에 문제에 나왔던 재고 현황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원재료, 기초 원재료 10만 원, 기말 원재료 12만 원. 자, 이렇게 표시합니다. 기초 제공품 12만 원,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15만 원, 기초 제품 10만 원, 기말 제품 25만 원 하고 먼저 재고 현황을 기입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 자, 원재료를
매입을 했다. 구입을 했다. 매입을 했는데 얼마를 매입했다? 30만 원 매입했다. 자, 원재료를 매입했기 때문에 원재료 계정 차변에 기입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직접 노무원가는 아까 문제에서 18만 원이라고 했고 제조관제목가는 1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한번 봅시다. 먼저 여기서 이 원재료 계정 과목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겠다? 자, 이게 28만 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28만 원이 뭡니까? 자, 이 기초, 단기 매입, 그리고 기말 원재료니까 이 28만 원은 뭐다? 단기에 원재료를 사용 소비한 것, 즉 직접 재료 원가가 28만 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직접 재료 원가가 28만 원이에요. 자, 이 직접 재료 원가는 어디에 다 집계가 됩니까? 제공품 계정에 다 집계가 된다. 왜? 제조 공정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다 집계가 되는 거예요. 28만 원. 그다음에 직접 노무원가는 그냥 18만 원이고, 그다음에 제조 관제원가도 직접 노무원가 18만 원이니까 직접 노무원가도 역시 제공품 계정에 집계가 되고, 제조 관제원가 15만 원도 역시 제공품 계정에 집계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계정 과목들은 다 이제 마감이 됐고요. 그게 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제공품 계정에 다 집계가 됐습니다. 집계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 12만 원, 기초 제공품 원가 12만 원은 언제 투입된 원가다? 이거는 전기에 투입된 원가예요. 단기에 투입된 원가는 여기 붉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단기에 투입된 제조 원가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는 겁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금액이 61만 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자, 제공품 중에서 자, 이 금액이 58만 원이 되어야 하겠다. 왜? 대차가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 58만 원은 뭐다? 제공품 계정 대변이죠. 제공품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품이 아니다. 제공품이 아니고 뭐다? 제품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58만 원 바로 뭐가 된다? 자, 바로 제품이 된 것이다. 이겁니다. 제품이 된 것이다. 단기에 제품이 된 제조원가.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얼마다? 58만 원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이게 43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대체가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 43만 원은 뭐다? 제품 계정 대변이 되었죠. 제품의 대변이다. 이 말은 제품이 아니다. 뭐다? 매출원가다. 판매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43만 원은 바로 매출원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기 총 제조원가는 61만 원,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58만 원, 그다음에 매출원가는 43만 원. 자, 이게 바로 자, 단기 총 제조원가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만약에 직접 재료원가를 구하시오 하면 문제 직접 재료원가는 얼마다? 28만 원이 직접 재료원가다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 원가의 집계 그리고 산출 부분까지 원가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